자,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발표된 기사인데 이것도 지난주에 다뤘던 기사입니다. 일단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13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이 씨는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업계는 지난주 중 발표가 날 것으로 봤지만 이 씨는 기한에 맞춰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씨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내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일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EU의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일본 경쟁당국은 지난 1월 말 양 사 합병이 한 1노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없다며 승인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안에 미국 승인까지 받아낼 계획이지만 업계는 미국 법무부 역시 이 씨와 마찬가지로 독과점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도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해온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다. 자, 이 기사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자, 가장 까다롭다라고 알려진 이 유럽 경쟁 당국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이 됩니다. 이 초대형 항공사를 메가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자,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EU였습니다. 근데 EU마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항공사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씨래. EU 같은 경우는 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뭐 파리, 로마, 뭐 바르셀로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네 개의 노선에서 뭐 여객, 화물, 노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네 개 노선을 대신할 항공사를 찾아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EU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EU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인수를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항공사 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외에 승인을 받았어야 됐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EU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거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조건부 승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냐면 EU 같은 경우는 화물 부분이나 여객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제시했던 이행 여부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할 때 단서를 달았어요. 화물 부분에서 앞서서 말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았고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양사가 중복 운항하는 유럽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운수권을 TA 항공에 넘겨야 됩니다. 근데 TA 항공은 유럽 노선 운항 경험이나 운항 가능한 기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선 취향이 되려면 TA 항공에 항공기도 지원해야 되고 인력도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 TA 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 운항 경험도 없고 운항 기체가 없다라고 했죠. 운항 가능한 운항 운행 가능한 운항. 자,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얘기하려면 2020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죠? 거기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산업은행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대한항공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랑 양사 합병이 급진전이 되고 합쳐지면 앞서서 말한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경영난을 겪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경쟁력을 강하려고 했고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그리고 아시아나의 중단거리 노선이 합쳐지면 탑승 시간대가 다양해지고 환승 승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러면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1년 1월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14개 나라 중에 13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죠. 3년이나 걸렸으니까요. EU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일본 이런 경쟁 당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서서 말한 일본 노선을 양도하면서 시정 조치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항공사 합병하는데 왜 세계가 필요해?라고 하겠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만약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발돋움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생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쉽게 생각해 보면 독점 이슈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항공사 아는 것들 쭉 나열해 보면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객 수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그리고 유럽, 미국 장거리 노선에 여러분들 저가형 항공기 탄 적이 있으세요? 그 항공기는 유럽을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뭐 국내선 이런 슬롯을 반납할 걸 요구했고 그리고 신규 항공사 진입할 때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병하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세계 주요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항공산업 특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국은 물론이고 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3개 나라, 뭐 베트남도 있었고 싱가포르, 뭐 호주, 중국, 뭐 영국, 일본, 그다음에 EU 뭐 이렇게 해서 아직 13개 정도 나라의 승인을 받거나 심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미국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 역시도 미주 노선에 대해서 독과점 우려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치고 미국 승인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후에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에 자, 합병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합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객 부분에서 세계 15위에 들게 되고요. 화물 부분에서는 세계 10위에 드는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의 매출을 합쳐볼까요? 자, 매출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 16조. 그러면 아시아나 한번 볼게요.
7조, 16조, 7조. 야, 23조 정도에 달하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일단 부정적인 측면, 우리에게 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대형 항공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국제선 항공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 장거리 국제 노선을 대한항공이 독점하면 당연히 항공료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대한항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항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인상이 불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비행기 값은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아시아나 직원들은 합병을 하면 좋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왜냐? 자, 화물 사업이 일부 매각되고 대규모 슬롯을 반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죠. 구조조정이 되겠죠. 자, 대한항공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절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고용 유지 방안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슬롯이 뭐냐면 항공사가 특정 공항에서 날짜, 뭐 시각 운행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내 1위, 2위 항공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우리 LCC라고 부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대한항공이 보유한 진에어. 자,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는 뭘 보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씩 타보셨을 겁니다.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자, 이게 통합 LCC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진에어, 에어 서울, 에어 부산. 이게 통합 LCC로 재편되는데 통합 LCC 규모가 아시아나 항공 규모에 버금갑니다. 그러면 LCC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자, 앞서도 얘기한 걸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여행 수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LCC 항공사가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노선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죠. 왜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운수권이나 슬롯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현재 LCC 1위 업체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뭐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데 취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자, 돈 될 얘기들 해보죠. 자,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폭발했습니다. 근데 여행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작년 저비용 항공사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 저비용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텐데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9,390원에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적 2022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었죠. 7천억에서 1조 6천억이니까요. 두 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이런 변화들을 보셔야겠죠.
저비용 항공사의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또 먹거리들이 존재할 겁니다.